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배트맨 1부 금요일 시작합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차례 크게 낙폭을 보여줬다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든 장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고 또 견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내 계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수익 청산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조금씩 얻어 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또 고심 끝에 선별해 주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월요일 쉬어가고 화요일부터 또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방송으로 제대로 좀 충전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고요. 방송도 계속해서 똑같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서울경제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시장 함께 어려운 부분들 나누면서 고통을 좀 반으로 줄여보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입니다.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는 남자, 앞으로 더 잘 볼 남자, 8시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미 잘 보고 계신데 앞으로 또 더 잘 봐준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용준 디렉터님과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방법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휴대폰 모두 갖고 계시죠.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고, 자, 그리고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역시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좋은 힘 얻어 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좀 들쑥날쑥한 흐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고 또 네. 한때 낙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9월 마지막 날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한 달 정말 죽기 살기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잘 이겨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칭찬을 하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되는 게 우선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리고 방송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매수는 재료하고요. 매도는 차트한다.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진 폭도 20%가 아니고 40%가 넘게 빠졌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제가 21선에 올라오고
나오고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저점에서 제가 2차 매수를 사인을 드렸고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본전 구간까지 또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매수는 재료하는 거고 매도는 차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힘든 장 재료가 있는 종목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차 매수 또는 대응은 제가 노란톡방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은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폭락한 종목도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시황은 코스피 외인 기관이 사자의 가까스로 2,150선은 방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수 하락은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하락이 크게 나오면 이제 급등도 크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스닥이 2%가 넘게 빠져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흐름은 다음 주도 10월도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엔젠바이오, KBG, 캐스텍 코리아, 미래 ING가 있는데요. 각각의 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짚어드리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상장 적격성 실시 심사에 제외됐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어제부터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하락, 오늘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치매 조기 진단 기기 개발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사실 바이오주들의 특징과 재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갑자기 하한가를 가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개별 좀 이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KBG 같은 경우는 LG와 GM 공동 개발 얼티엄 배터리 음극재 적용한다는 이슈. 이 회사가 실리콘 중간 소재를 만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슈로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캐스텍 코리아인데요. 지금 포르쉐가 독일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단숨에 시총 4위가 됐다고 합니다. 포르쉐 기존 관련주인 3기, 그다음에 에선테크,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좀 밀려있긴 하지만 캐스텍 코리아가 상한가를 간 걸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재료는 살아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재료 살아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미래 ING는 점상한가 갔기 때문에 매수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안 보셔도 됩니다. 시총이 300억인데 자사주 매입을 30억, 그러니까 10% 했다고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잡을 수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동전주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고생 너무나 많으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시황 봐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도 스스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용준 디렉터님 9월 한 달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이용준 디렉터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심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또 수익을 주고 계신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 정말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다는 걸 더욱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성적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보면 더욱더 느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9월 23일 공개해 주셨던 EV 첨단 소재 먼저 살펴볼까요? 자, 수익률 11.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바로 공개를 해주시고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급등을 해주면서 11.58%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26일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 0.0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현재 매각이라는 아주 좋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중장기 호흡으로 포트에 채워나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종목은 포트를 좀 다양화하는 데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 27일 공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75%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공개해 주셨던 조일알미늄도 볼까요? 하루 만에 1.87% 수익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힘든 장에서도 이 정도 수익 계속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9월 29일 공개를 해주셨던 현대약품 보시죠. 12.62%, 사실 9월 29일이면 바로 어제인데 하루 만에 12.6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장세가 굉장히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늘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찾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네. 특히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약품 12.62% 큰 상승폭. 본인도 놀라시네요. 네, 방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종목을 5일 동안 5종목을 하는데 사실은 예전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매일 방송하지 않을 때는 하루 일주일에 3번, 4번 방송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맞춘다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적었었거든요. 그때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안 가도 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출연한다. 이렇게 위트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빼박입니다. 매일매일 출연하고 있고 매일매일 와이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시가 대비해서 고가 타점이 너무 잘 나온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는 매일 50포인트, 많게는 60포인트 이상 빠지는 상황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잊지 마시고요. 말씀 나왔다시피 현대약품 차트를 보고요. 제가 왜 공략했고 왜 그 고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약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저는 그 사실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주도주는 재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차트가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배열 차트는 저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저점을 깨는 역배열 차트인데요. 그중에 진흙 속에 진주를 찾고 찾아온 게 현대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이 나와서 이게 끝났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았고요. 바로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2번 연속 21선 위에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재료는 요오드 핵무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요오드이기 때문에 재료는 나왔고 차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봉상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방송 보시고 시가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뭐 끝에까지 먹지 않더라도 뭐 10% 정도는 수익이 나왔다는 종목을 제가 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하락장에는 재료가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역배열이어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세종 메디컬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하면서 저도 제가 굉장히 놀라운 순간들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PD님한테도 서울경제가 와서 제 실력이 훨씬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12시간 이상을 주식만 공부하고 있는데 세종 메디컬 같은 경우는 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21선을 지지를 받을지 알고 사실 이때 공략했습니다. 6,100원대 공략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던 게 상승 한 번 하지 않고 단 음봉으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재료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매각에 대한 기업 인수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날이죠. 21선 올라온 이날 확인을 하고요. 4,200원에 추매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6,100원과 4,200원 사이기 때문에 아마 5,200원 정도의 중간값이 나왔을 텐데요. 5,100원 정도 나왔을 텐데 오늘 정확히 수익 구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매수는 재료하고요. 매도는 차트하는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손절하지 말고 버티시고요. 더 어려우시겠지만 2차 대응까지 하신다면 제 노란톡방에 말씀드리 하신다면 이런 종목도 수익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만 보면 이게 급락하는 종목이지 이게 오를 종목이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고 이용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수는 하락이나 횡보할 거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수 체크할 게 11월 1일 날 FOMC 있고 12월 13일 날도 FOMC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좋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10월에는 다음 주부터는 단기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같이 힘내시고 위로 받으시면서 세종 메디칼 같은 종목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 이런 급락장에 제가 주요 뉴스하고 실시간으로 캐스팅한 종목들 대응 방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힘든 장 혼자 계시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쉬시고요. 화요일 날부터 저랑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런 힘든 장 위로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약품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또 한 번 수익을 가져다준 세종 메디칼 리뷰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재료가 확실히 살아있는 끼 있는 후보생들 아무리 시장이 힘들더라도 재료가 굳건하게 살아있다면 이용준 디렉터님 믿고 가져가다 보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시장 많이 힘들고요. 차트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재료들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해주셨던 세종 메디컬까지 이런 종목들 낙폭이 과대하더라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라면 실시간으로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현명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죠.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도 들어봤고 와일드카드 종목들, 수익이 난 종목들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캐스팅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그중에 가장 베스트를 한 종목 꼽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그런 종목들부터 만나봐야겠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어떤 종목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은 모두 3개였습니다. 자, 황금 ST 그리고 ST큐브, SK텔레콤 이렇게 3종목이었는데요. 자, 1위권에서 외국인 기획사의 SK텔레콤이 그리고 2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ST큐브가 그리고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황금 S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도 캐스팅에 유효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게 지수 하락장에는 캐스팅 종목이 좋았다 하더라도 대형주는 많이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종목 정도는 캐스팅한 이후에 밀렸고요. ST큐브 같은 경우 캐스팅한 그 다음날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승률은 좋지 않으나 그래도 확실히 대형주는 지수 하락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주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ST큐브 먼저 들어볼까요? 네. ST큐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캐스팅했다는 건 다 재료가 있다는 거고요. ST큐브 같은 경우도 신약에 대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ST큐브 차트를 보면 바로 제가 월요일 날이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26일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17%가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죠. 화요일도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T큐브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월화수목 4일치의 종목을 다 말씀을 다 친절하게 다 드리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주요 종목만 찝어서 말씀드리면 ST큐브는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유는 급락장에도 21선에 아랫꼬리 양봉,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다음 주 화요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직 지금 보면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수가 떨어지면 대부분 떨어지지만 바이오주는 제로로 움직이는 개별 장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T큐브를 다음 주 월요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ST큐브 방송에서 캐스팅을 해주신 이후에 월요일 날 캐스팅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자, 화요일에 17%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물론 SK텔레콤과 황금 ST도 좋은 취지로 캐스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함께 대형주들은 특히나 밀리는 흐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ST큐브만큼은 17%가 넘는 급등이 바로 그 다음 날 나왔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텔레콤과 황금 ST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SK텔레콤 말씀드릴 텐데요. 네. SK텔레콤은 사실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분기 배당을 한다고 공시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날일은 29일까지는 상승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이 나왔거든요. 차트 보면. 사실은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보시면 연 3일 하나, 둘, 3개의 음봉이 나오고 오늘 21선 저항을 맞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배당이고 배당은 쉽게 말하면
지수 하락을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분기 배당금 받으실 분들은 홀딩 하실 텐데 오늘 21선을 맞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배당이라는 재료가 지수의 하락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금 ST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ST는 니켈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슈인데요. 원자재에 대한 이슈, STX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원자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밀렸거든요. 황금 ST 차트 지금 보이시죠? 이게 월요일 날 26일 날 윗꼬리 양봉을 달고요. 또 음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21선도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리켈의 값이 이슈화되면 그때 오르는 거지 바로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횡보 기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니켈 값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오는 순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료는 살아있지만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조금 더 하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 그리고 황금 ST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지 못한 이유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일단은 월요일에 캐스팅이 됐던 종목들 중에서는 ST큐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화요일에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에도 세 종목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먼저 1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한국콜마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고요. 2위권에서는 빅솔론 후보생, 3위권에서는 YG플러스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후보생들 모두 좀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다양한 후보생들이 캐스팅이 됐던 하루였는데 네. 자, 이 후보생들은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YG 플러스가 생각외로 좀 많이 빠졌고 빅솔론과 한국콜만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빅솔론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솔론은 저도 처음 봤던 종목이고 제가 종목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재료가 좋죠. 포스 프린터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나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키오스크라든지 포스 프린터에 국내에 있는 것들은 보통 다 대부분 이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사는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회사도 우량하고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유보율도 1800%, 배당도 3.76%나 하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빅솔론 앞으로도 흐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봐야 되겠지만 차트 보시면 화요일 날이 이날이죠. 화요일 날 이날 제가 종목 캐스팅하고 상승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은 10%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날 한 번 더 3%, 그 다음 날도 1% 나왔는데 횡보한 구간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우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점 바닥을 유지하다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십시오. 양봉 3개로 고점 바닥을 유지하고 밀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더 좋은 게 고점이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는 한 번 더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빅솔론 다음 주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콜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사실은 추세는 살아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적 분석상 추세는 깨져 있다. 먼저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장대 양봉을 음봉 3개로 지금 먹어버렸거든요. 그리고 21선이 깨져 있는데 그래도 재료는 있으니까 메모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재료는 헬스케어 사업에 투자한다. 2,500억 규모의 투자 펀드에 참여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화장품 이슈가 있고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로 1차 호재가 나올 것이고요. 미국 시장이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면 2차 호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차트가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날 22선을 깨고 올라와서 끝나야 되는데 밀리니까 지수 하락에서 밀린 거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이라는 이슈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빌보드 200 1위에 대한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 오늘 못 갔기 때문에 지수가 좀 올라올 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반영도 되지만 후반영도 되는 거니까 YG 플러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 하지만 아직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캐스팅됐던 종목들 중에서는 YG플러스가 의외로 좀 많이 빠진 측면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핑크의 이 세계적인 모습들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덧붙여 주셨고요. 자, 그런 만큼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본다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신 만큼 YG플러스 물론 지금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빅솔론과 한국콜마 아직까지 공략 유효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특히 그중에서도 빅솔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캐스팅 직후에 10%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그동안 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상승 이끌어냈던 빅솔론이고 밀리지 않고 고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한 번 더 발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만큼 다음 주 흐름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한국콜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장대 양봉 하나를 음봉 3개가 좀 장악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21선도 깨진 점은 좀 아쉽지만 화장품 포지션 영위하고 있는 한국콜마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만약에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콜마 한 번 더 분명히 한 번 더 터져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캐스팅됐던 종목들도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일에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도 역시 빠짐없이 세 종목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먼저 1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현대약품이 캐스팅이 됐고요. 2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제일기획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삼보모터스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날은 개인 기획사의 후보생들이 굉장히 좀 선전을 했던 하루였네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사실은 뭐 이 중에서 일단은 현대약품 먼저 네.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세 종목이 수요일날 캐스팅한 종목들은 다 상승이 나왔기 그쵸. 때문에 예, 우선 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 깨알 자랑하고요. 컨디션도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약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약품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 그 흐름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기사 하나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좋다고 해서 화요일에 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핵 무기에 대한 요오드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사가 혹시라도 그게 핵 확산 또는 핵 전쟁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거지만 지금 기대감으로 이미 급등이 한두 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팩트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생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기사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종목이 현대약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면 기대감과 공포감은 이미 차트에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나오는 실시간 재료와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기획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날 공략하고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이 나왔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상승이 나왔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또 2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제일기획 앞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기획의 이슈는 뉴스나 이런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비수기가 맞는가? 영업이익 900억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대신증권의 기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수기에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좋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제일기획은 다음 주도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보모터스인데요. 삼보모터스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테슬라 AI 데이가 30일 날이니까 이게 단기적 재료는 소멸됐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차 이슈가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면 장대 양봉, 거래대금 없는 지지라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재료가 끝나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지수가 좀 좋아지고요. 자율주행차 이슈가 붙은다면 삼보모터스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나오려면 이렇게 22선을 깨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고 느낌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일기획하고요. 삼보모터스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약품, 제일기획, 삼보모터스까지 정말 캐스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루였습니다. 현대약품과 제일기획, 삼보모터스 모두 수요일에 캐스팅을 해주신 이후에 바로 목요일 시장에서 급등이 또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현대약품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제 와일드카드로 공개해 주신 이후에도 12%가량 상승하는 흐름 추가로 나타내줬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 방송에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각으로 캐스팅이 됐던 종목들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신다면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 만큼 현대약품, 제일기획, 삼보모터스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기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해야 할 후보생이 바로 이 현대약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실시간 대응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앵커님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놀라는 게 제가 정리를 하면 굉장히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제가 말을 저렇게 잘 논리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항상 인지시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마지막 날인데 우선 마지막 날까지 저희 그 방송 보시면서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사실은 노란톡방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종목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통과 위로도 제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노란톡방에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위로 받으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그리고 제일기획, 삼보모터스까지 성공적으로 캐스팅을 해내셨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멘탈까지도 함께 어루만져 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이 종목들 아직까지도 흐름 유효하고 살아있지만 재료와 뉴스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샵 0082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화요일 장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일 날 아주 성공적으로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다음 주 대응 알려드렸고요. 목요일 캐스팅 진행됐던 어제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캐스팅됐던 종목은 단 2개였습니다. 3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고요. 당시 3위권에 톱텍, 컴투스 그리고 지니뮤직이 올라 있었는데 캐스팅이 아쉽게 좀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SCI 평가 정보가 캐스팅이 됐고요. 2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리드코프 후보생이 캐스팅이 되면서 이번 주에는 좀 개인기획사 종목들이 상당히 그래도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각에 들 정도로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먼저 SCI 평가 정보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 네. 또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됐었잖아요. 네. 저 이 종목 지금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상한가 다음 날이 굉장히 흐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는 이미 알고 있는 재료이고요. 채권 추심에 대한 이슈가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사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수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차트 한번 보면 SCI 평가 정보는 재료가 아직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봉이 좀 크게 나왔죠. 고점을 시가갭을 띄우고 시가갭을 4% 띄우고 하락 종가에 마이너스 6% 됐으니까 오늘 10% 마이너스 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SCI 평가 정보가 다음 주에 바로 간다기보다도 좀 쉬어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횡보 또는 하락 이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료는 살아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지금 봐야 될 재료가 은행하고요. 채권 추심, 인터넷 대출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조금 플러스하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볼 수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안타깝지만 부채가 늘어나고 또 연체가 늘어나면 채권 추심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요즘 테레비를 가끔 점심 때 보는데
고려 신용 정보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흐름은 채권 출시업의 수혜를 받는 흐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흐름은 살아있지만 차트적으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리드코프입니다. 바로 어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리드코프도 어제 캐스팅하고 오늘 시가 고가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살짝 나왔지만 아직은 뭐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흐름상으로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매일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1금융권의 대출이 막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출을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면 2금융권 가야 되고요. 2금융권 안 되면 인터넷 대출 알아봐야 되는 게 우리 서민들의 상황인데 인터넷 대출을 하고 있는 리드코프, 제가 대출을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황상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인터넷 대출한 리드코프가 금리는 다소 높더라도 서민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리드코프 앞으로 흐름도 좋게 앞으로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11월 1일 날 FOMC도 한 번 더 크게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거니까 그때 흐름 이후에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제 생각은 다음 주 화요일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드코프가 오름폭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코프 앞으로도 좋아 보이고 대출업이므로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캐스팅됐던 종목들 두 가지였습니다. SCI 평가정보 그리고 리드코프인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자, 그런 만큼 지금 은행, 대부업, 채권 추심업 이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많이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후에도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차트적으로 볼 때는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계속해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리드코프 역시 대부업으로 우리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 캐스팅을 한 뒤에 아직은 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은행, 추심, 대출업 관련주들 이렇게 지금 좀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계좌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SCI 평가정보 리드코프까지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고 자, 사실 좀 3위권에서 세 종목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 저는 지니뮤직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이 종목 오늘 아주 소폭 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더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지니뮤직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우선 재료에 대한 이슈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니뮤직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상단에 저항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은 이제 지니뮤직이 밀레이의 서재를 본인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밀레이 서재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니뮤직은 관종에 넣으시고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료가 크기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회사의 상장 이슈는 큰 거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수급이 딱 들어올 때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바로 이거 지니뮤직도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니뮤직 어제 3위권에서 결국에 캐스팅이 탈락은 됐습니다만 밀리의 서재가 11월 달에 IPO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자회사의 상장이라는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 그때가 되면 이용준 디렉터님 한 번 더 노란톡방에서 봐주실 거죠? 네, 물론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1, 2위권에서 캐스팅이 됐던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리드코프도 함께 봐주시겠지만 계속해서 노란톡방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때그때 팔로우 하실 수 있게 또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맨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실시간으로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
목요일까지 캐스팅이 됐던 종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과연 이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다음 주에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가장 좋은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해 볼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두구두구. 네, 주간 캐스팅 리드코프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리드코프 앞서서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우선 제가 주간 캐스팅한 많은 종목 중에 리드코프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가는 것보다 화끈하게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리드코프는 지금 대부업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오늘도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다른 종목도 간 거에 비해서는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간 캐스팅 수많은 종목 중에 리드코프 한 이유는 거기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화끈한 흐름 나오면 제가 노란톡방에도 언급해서 좋은 공략 지점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계속해서 흐름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 지금 대부업 관련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개를 해주신 리드코프 외에도 좀 지켜볼 만한 대부업 관련주 또는 은행 관련주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실 뒤에 이야기가 좀 할 게 있는데 우선 천천히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은 같기 때문에 사실 안 보는 거고요. 고려신용정보, SGI 평가정보도 같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간 리드코프를 키맞춤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말씀드리는데 리드코프가 다음 주에 혹시 가게 되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정확한 공략 지점을 약간 요새는 눌림 구간이 아니라 급등하는 구간은 추격도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격 자리도 한번 잡아드리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른 종목들은 이미 한 번씩 상한가 그 이상을 갔기 때문에 제가 리드코프 하는 거지 다른 종목이 나빠서 하지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맞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리드코프 한 번 더 주간 파이널 캐스팅으로서 강조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고려신용정보라던가 푸른저축은행이라던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종목들 사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한 번씩은 다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수익까지도 가져다 줬던 종목들입니다. 아마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리드코프의 시간이 올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주간 파이널 캐스팅으로 리드코프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날아가는 종목들 다시 눌림목이 언제쯤 올까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격도 좀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다, 그런 장세가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추격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또 손에 땀이 잔뜩 흐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서 노란톡방에서 추격 타이밍 함께 현명하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파이널 캐스팅까지 모두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마지막에 금요일에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어떤 종목 고심해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어떤 종목이 차지를 하게 될까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도 굉장히 고심을 거듭해서 선정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자,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볼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데모입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상 걸렸죠. 왜냐하면 지금 재건에 대한 이슈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왜냐하면 핵무기 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또 징집한다, 예비군 모은다 이렇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이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 관련주들, 현대약품을 포함해서 대정화금 등이 잘 갔기 때문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데모를 제가 갖고 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생각하는 게 한 번, 두 번 정도 빠르기 때문에 제 데모를 가져온 건데 제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린데 맞을 확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모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고요. 굴삭기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이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9월 30일 날 오늘자 기사를 보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헤르손하고요. 자포리자의 병합 포고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명한다. 서명은 이미 했고요. 선포식은 아마 30일 날 크렘린 궁에서 그 우크라이나 4개 주 점령주에 대한 병합 조약 체결식을 이제 열 예정입니다. 서명은 했고 이제 체결식을 열 예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핵 위협한다고 어제 기사 냈죠. 그리고 오늘 병합한다고 다 기사 냈죠. 그 다음에 종결한다 기사 다음 주에 나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오늘 2시 반부터 데모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저보다 조금 더 빨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데모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데모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여쭤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종전선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핵 위협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병합하고 종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이슈를 꺼내겠죠. 그렇게 되면 푸틴은 이걸 말할 겁니다. 핵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핵을 이용한다는 것을 뿌려놨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세워갖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대로 맞는다면 여러분 진짜 서울경제 TV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요.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에 대한 위협이 이미 깔아놓기 때문에 종전하고 병합해버리면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번 전쟁 카드를 들기 힘들도록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데모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분봉상 보면 2시 반 넘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기사를 쓴 사람, 기사를 이해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저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요. 일봉상 보면 21선 돌파를 나왔고요.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지금 데모가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죠. 오늘 병합 체결식에서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흐름을 보는데 다음 주 갑자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면피는 한 거죠. 전쟁을 일으켰던 면피를 한 거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갖고 왔기 때문에 종전해도 본인은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기사 하나를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기사 하나가 종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데모는 무조건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할 겁니다. 추격이건 시장가가 무조건 공략을 해볼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기가 막힌 자리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그 재료나 뉴스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매매라는 겁니다. 뉴스 매매는 무엇보다도 빠른 정보력의 획득, 빠른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노란톡방에서 만나고요.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좀 빠듯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9월 한 달 제가 정말 힘들었고요. 사실은 오늘까지 해서 제가 하루도 안 쉬고 12일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화면 보서 알겠지만 그렇게 얼굴이 아직 상하거나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께 주변 사람들께 미안함과 그리고 고마움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방송국이나 저 노란톡방 계신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와이드카드 종목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데모였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지금 현대약품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어제 공개해 주셔서 급등 나오는 모습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쪽의 시나리오도 함께 준비를 해봐야겠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뉴스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 그리고 가장 빠른 재료와 함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하시기보다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움직였던 데모인데 과연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 노란톡방에서 유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한쪽에 있으면 또 그 뒷면이 있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TV로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네 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과연 데모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빠르게 뉴스 재료 받아보시면서 뉴스 매매 성공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